취임하자마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산업의 부활을 위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윤석 전 국제경제평론가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석탄 산업 부활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수십 명의 광부들과 함께 등장한 이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I call it beautiful, clean coal. I told my people never use the word coal unless you put beautiful, clean before it. So we call it beautiful, clean coal. Beautiful, clean coal. Today we're taking historic action to help American workers, miners, families, and consumers. We're ending Joe Biden's war on beautiful, clean coal once and for all, and all those plants that have been closed are going to be opened if they're modern enough, or they'll be ripped down and brand new ones will be built. Now we're going to put the miners back to work. It's cheap, incredibly efficient, high density, and it's almost indestructible. Most importantly, we have more of it here in America than anywhere else on earth. We have more coal than any other country.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air is getting warmer. The ocean will rise 1/4 of an inch within the next 500 to 600 years. Giving you a little bit more waterfront property. They say this is going to, these guys can handle that. The nuclear, we have a bigger problem. 지구온난화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저 물가의 부동산이 좀 늘어난 것뿐이다. 이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그리고 노력들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 석탄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도 뭐 석탄 산업 부흥이란 말에 일단 빠져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게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연방 정부의 부처 기관으로 하여금 석탄 산업에 대한 어떤 차별적 정책을 중단해라. 네. 이건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령 뭐 석탄 발전소의 어떤 가동 중단을 명령했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철폐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를 갖다가 벌일 때 거기에 자금 지원도 하고 허가를 갖다가 아주 신속하게 내줘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석탄 발전소를 갖다가 많이 짓게끔 연방 정부가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전임 조 바이든 규제에 따라서 수십 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지금 폐쇄하거나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다시 재가동하거나 아니면 너무 낡아서 재가동이 안 될 때는 이걸 부시고 다시 지어라.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석탄 발전을 통한 어떤 전력망 안정,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사실은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석탄을 갖다가 핵심 광물로 지정했다는 거였어요. 네네. 핵심 광물이라는 건 미국에서는 뭐 우라늄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구리 같은 물자가 되겠죠. 이걸 갖다가 왜 이걸 갖다 핵심 광물로 지정을 했냐면은 동시에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걸 갖다 동원을 했어요. 사실 석탄 산업을 갖다가 민간에 맡기면은 네. 이게 과연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트럼프 대통령 자신께서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민간 기업을 갖다 통제를 해서 생산을 장려하거나 독려를 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상시에나 전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국방 생산법까지 동원을 해서 네. 석탄 어떤 발전을 갖다 독려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탄 발전을 지원하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에 석탄 발전소 폐쇄하겠다 이게 엊그제 같은데 왜 이제 와가지고 이런 석탄 발전을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명분은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인공지능 시대가 개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인공지능 뭐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가상자산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전력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석탄 발전만큼 효율적인 게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석탄업계를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겠다. 이건 뭐 대통령의 그 공약 상황이기도 사실은 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광부 숫자들은 2015년 7만 명에서 2014년 3만 명까지 줄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산업을 갖다가 부흥시켜서 이 광부 일자리를 갖다가 많이 늘리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명분이고요. 세 번째 명분은 여기서도 이제 중국을 끌어들였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기후 극단론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표현에 의하면 미치광이, 깡패들에 의해서 우리가 석탄 산업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실시하는 봤는데, 이때 중국은 수백 개의 석탄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네.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이걸 갖다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명분들 세 가지를 갖다가 내세우면서 석탄 산업의 르네상스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AI가 석탄 산업에 있어서 구세주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도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AI는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네네네. 전력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석탄 발전소가 필요하다. 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네네. AI가 그만큼 전기를 많이 먹습니까? 예, 전기를 갖다가 뭐 많이 먹는 거는 말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고요. 네네. 더구나 요즘엔 오픈 그 챗GPT죠. 그렇죠. 오픈 AI가 발견한 그 챗GPT가 실사 사전을 갖다가 네네. 특정 이미지로 변환해 주는 것들. 저도 해봤습니다. 예, 네네. 지브리 스튜디오라든지 네네. 심슨이라든지 디즈니풍으로 바꿔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샘 울트만 그 오픈 AI CEO가 이 서비스 때문에 자신들 GPU가 녹아내린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미지 천장을 만드는 데는 2.9kWh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 휴대폰 30번을 갖다 충전할 수 있는 양이고요. 이게 일주일 만에 7억 장 정도 이미지 변화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7억 장 정도를 이미지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 가구 6만 7천 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1년도에 2,600개였는데 작년에만 해도 5,300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2배 이상 폭증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네네. 사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네. 그 GPU들이 돌아가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게 엄청난 열을 내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냉각시키기 위해서 또 네. 엄청난 냉각 장치를 동원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를 바람불레 해서 짓는 방안들 네네. 뭐 이런 것들도 연결되는 건데 사실 AI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AI 그 칩을 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반도체를 만들 때도 엄청난 전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게 동아시아에서 주로 만들어지잖아요. 한국, 뭐 대만, 일본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거의 절반 정도는 일단 석탄 발전소를 가동해서 얻어진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2013년만 해도 이 칩을 만드는데 218기가와트가 들어갔어요. 근데 23년에는 이게 984기가와트로 1년 만에 한 4배 정도 늘어났죠. 네. 근데 이걸로 그치면 다행인데 2030년에는 그 수요가 37,238기가와트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3년도에서 170배 정도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AI 시대가 열리면서 필요한 전력은 어떻게 보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네.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석탄 발전소 이걸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진짜 이렇게 되면은 지브리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AI가 전력 수요 증가한다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런데 굳이 석탄을 필요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컨대 뭐 원자력도 있고 다른 발전도 있을 텐데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석탄 앞에 뷰티풀 앤 클린이란 말을 썼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전 좀 의심이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뷰티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관사 앞에도 이제 뷰티풀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썼고 석탄 앞에도 이제 뷰티풀 앤 클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 과학적 사실을 갖다가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더러운 에너지가 사실은 석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 그 석탄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사실 모든 에너지원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중에서 석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41%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을 별로 놓고 보게 되면 그 1기가와트/아워의 그 전기를 생산할 때 일단 석탄 같은 경우에는 888톤이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네네. 888톤의 어떤 탄소 배출을 내뿜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석유는 733톤, 천연가스는 499톤. 반면 재생에너지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85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뭐 29톤에 불과한 거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탄소 배출의 1등 어떻게 보게 되면 악당? 그거는 석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석탄이 이런 어떤 탄소 배출에만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유해 그 중금속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뭐 비소, 수은, 납 이런 걸 갖다가 엄청나게 내뿜기 때문에 사실 이 탄소의 어떤 유해성 뭐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실증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뷰티풀이라고 한 형용사보다는 오히려 더티라고 한 형용사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그래서인지 사실은 세계 각국들이 석탄을 줄이기로 약속을 해왔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른바 G7이라고 하는 주요 선진국들은 적극적으로 석탄을 퇴출하겠다 이렇게 논의하지도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담이 열렸죠. G7에. 네네. 여기서 일단 다 합의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35년까지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갖다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거에 일단 합의를 한 거예요. G7 네. 국가들이. 그래서 스케줄까지 다 나와 있고요. 일단 전부 다 멈춘 데도 있습니다. 영국,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가 이제 대표적이죠. 예. 이쪽은 전부 다 가동을 갖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7년, 그 다음에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38년, 여기는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네네. 미국도 여기에 합의를 했어요. 사실은 네. 2035년까지는 다 일단 폐쇄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한 건데 불과 이 합의를 한 지 1년도 안 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번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도 제 기억에 작년에 영국에서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았다. 네네. 그런 것들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제가 전해드리면서도 저도 놀랐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석탄 화력 발전소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G7 선진국에서는 네네. 지금 뭐 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 석탄 발전을 갖다 중단한다는 것들은 사실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시대적 주류가 된 상황이고요. 이걸 갖다 역행시키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의외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석탄 발전이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4년에 새로 생긴 것들이 그 44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네네. 당연히 이제 폐쇄되는 것들도 있겠죠. 네. 폐쇄되는 것들이 한 25기가와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순증으로 놓고 보면 한 18기가와트에서 19기가와트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네네. 이걸 갖다가 주도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인도,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개도국들, 신흥국들 각국의 상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가뭄으로 가령 뭐 수력 발전을 갖다가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돈이 없으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걸 갖다 도입을 못하는 국가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들이 서서히 이게 맞물리면서 그 개도국이라든지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석탄 발전에 대한 어떤 매력 이걸 갖다가 좀처럼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석탄 발전이 순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보통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 40%를 이미 돌파를 했어요. 이게 이제 1940년대는 수력 발전에 굉장히 큰 대세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보다도 그 당시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원이 40%를 갖다가 달성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지 않고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 에너지원, 친환경 발전도 늘어나는 것 못지않게 전력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석탄 발전이라는 것도 약간씩 순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런 영향들 때문에 사실 지구촌의 어떤 대기 오염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들이 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빛을 발해가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석탄 발전소가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도 늘려야 된다 이런 게 미국의 논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은 미국의 결정이 다른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사실 뭐 그 트럼프 일기 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녹색 사기라고 하면서 네.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노력들을 갖다가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행동이 사실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파리 기후 협약에 보통 195개 당사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사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간신히 사실은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갖다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각국이 그걸 갖다가 올 1월 20일까지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출을 한 나라들이 10여 개국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를 갖다가 리드하고 있는 국가의 정상이 네. 다시 전통 에너지, 특히 석탄 산업의 어떤 부흥을 외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설득할 수 있느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7이라든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행보 자체가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가령 중국, 인도라든지 신흥국, 개도국들한테는 미국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그렇죠. 뭐 이런 움직임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간신히 이제 어떤 국제적인 협의에 의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었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깨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중국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러니까 중국은 네네. 미국도 하는데 뭐 우리 더 해도 된다. 서로 간에 이렇게 핑퐁이 되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인 지구를 위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에 더 그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그건 그렇고 네네. 어쨌든 트럼프의 이러한 행정 명령이 실질적으로
석탄 산업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네. 중국, 인도, 미국이 석탄 산업의 어떤 삼강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은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국가가 아무리 그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아까 얘기한 국방생산법에 의해서 석탄 산업의 부흥을 갖다가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업들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결국은 석탄 산업 부흥을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 쪽 사이드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어떤 대우 명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돼야지 석탄 산업에 어떤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발전원 중에서 석탄 산업이 경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싼 에너지원 자체가 아니에요. 이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kWh를 생산을 하는데 한 4.4센트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석탄은 5.5센트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다시 부흥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가동 중단된 석탄 발전소들의 어떤 중위 연령, 그러니까 중간값이죠. 그게 보통 56년 정도 됐대요. 네네. 그 56년 된 발전소를 갖다가 다시 가동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유지 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걸 갖다가 다시 건설해야 되는데 이걸 한두 해 만에 다시 건설할 수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설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또 ESS를 갖다가 병행하면서 간헐성 경직성 문제를 갖다가 이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많이 짓고 있는데 기업들이 선택하는 에너지원은 대부분 다 태양광 플러스 ESS를 갖다 조합한 시스템으로 다 미국에서 건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석탄 산업 부흥을 위해서 아무리 이 석탄 발전을 장려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섣불리 투자에 나설까? 그다음에 4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4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석탄 산업 부흥을 위해서 발전소에 엄청난 투자를 할까? 글쎄요. 뭐 저부터도 개인적으로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 중에 하나가 드릴 베이비 드릴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석탄 발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뭐 일맥상통한다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석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세일 오일이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경우들이 미국에는 엄청나게 매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지나면은 사실 기존의 화석 연료는 점점 좀 퇴장하는 시점이잖아요. 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고요. 그대로 그냥 사장돼 버릴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걸 파내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자. 네. 이걸 통해서 사실은 미국은 에너지 패권을 쥐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죠. 네네. 가령 뭐 셰일 가스라든지 셰일 오일 생산을 갖다 독려를 하고 석탄을 독려를 해서 에너지 패권 자체를 갖다가 미국이 갖겠다. 기존에 이제 오펙이 갖고 있던 어떤 에너지 가격의 어떤 결정 권한을 갖다가 미국이 휘두르겠다. 그게 바로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에너지 플레이라는 건데 네네. 사실 그걸 갖다가 꿈을 꾸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에서도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미국 정부가 이걸 엄청나게 캐내면 캐낼수록 가격 자체는 낮아질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기존의 그 셰일 오일이라든지 전통 에너지 화석 연료를 캐내는 사람들은 이 손익 분기점 자체를 맞추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팬데믹 초기에 봤던 것처럼 네네. 대부분의 셰일가스 유정들이 폐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과 셰일 오일이라든지 전통 에너지 화석 연료 산업을 갖다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서로 간에 모순이 된다는 주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화석 연료의 어떤 시대를 갖다 열겠다 미국에. 네네. 이게 과연 가능한 꿈일지는 네.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뭐 아끼다가 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 쓸 수 있을 때 차라리 쓰는 게 무슨 기후 변화니 이런 것들은 나중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네네네네.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은 러시아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그 석탄 발전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혹시 러시아 견제용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자기네 부존 자원이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악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신뢰성을 갖다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지지율도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그 대선 기간 중에 했던
자신의 약속들을 갖다가 굳건하게 지킨다는 의사 표현들. 그래서 뭐 일단은 광부들한테도 지지를 얻는 거고요. 광업협회라든지 아니면 화석연료 단체들한테 박수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전환점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런 점을 갖다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이 트럼프 정부 2기가 전임 정부의 정책 뒤집는 게 한둘이 아니었지만 결국은 그야말로 석탄 부활 선언까지 하면서 그 정점에 이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앞으로 미국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석탄 산업이라든지 기존에 폐쇄됐던 그 석탄 발전소들이 가동을 하겠죠. 네네. 그렇지만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저는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은 단기적 모멘텀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로 예를 돌려보면 네.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 석탄 발전소들을 갖다가 더 짓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미국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옆에서 오염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 비소라든지 뭐 이런 물질들을 갖다가 계속 내뿜는 석탄 발전소 가동을 갖다가 가만히 볼 어떤 미국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네. 이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경제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장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얻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의 어떤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비해서도 훨씬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민간 사이드 쪽에서 과연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저는 뭐 일단 에너지 산업, 에너지 전환의 어떤 측면에서는 특별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뭐 미국에서 석탄 발전소를 갖다가 더 개방을 하고 촉진시킨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그걸 갖다 받아들일까 하는 거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뭐 그게 청정 그 석탄이라고 하죠. 청정 석탄 뭐 발전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정 석탄의 어떤 기술들, 각종 설비라든지 장비들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들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의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기존의 어떤 친환경 에너지로의 어떤 트렌드 이걸가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절대로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첫 번째로는 사실 정부가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그걸 갖다가 용인할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상황이고요. 네. 지금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데는 석탄 발전소 가동을 갖다가 중단하는데 이걸 갖다가 더 짓겠다? 아무리 뭐 클린, 뷰티풀이라는 말을 갖다가 앞에 닫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네.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미국이 석탄 부활에 나선 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윤석천 국제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